자, 여러분들 우리 3편 생명보험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개요하고 상품 두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상품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개요도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략적으로 득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우리 생명보험 편하고 저 뒤쪽 4편 재산보험 편 파트예요. 우리 앞쪽까지는 공통 파트는 여러분들 좀 어렵고 또 범위도 많고 그죠? 양도 많고 좀 힘들으셨다고 하면은 이쪽부터는 좀 쉽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개요 보죠. 생명보험 관련된 이제 법규 파트 쪽에서 또 이제 한 문제 나와요. 문항 번호는 21번부터죠. 21번 영역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법규와 정의 관련된 부분들, 그죠? 첫 번째 이제 상법이 나오죠, 여러분들. 상법. 계약관계의 근거 법률이 상법이에요. 상법 제4편, 보험편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요 파트에 우리 이제 생명보험 계약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 계약자 등의 권리 의무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표준 약관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약관. 그래서 이 표준 약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상품들의 약관을 좀 수정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법을 이제 상위 개념이니까 이거를 위배하면 안 되겠죠. 표준 약관은. 그래서 오히려 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확대는 괜찮은데. 그래서 확대가는 괜찮다. 축소하면 안 된다. 자, 요 개념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종 법률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법률들이 보험에 얽히고 설켜 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는 이제 보험업법이라는 거죠. 보험업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와 관련된 감독 규정들 뭐 이런 것들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업에 대해서, 그쵸? 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뭐 이런 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상품들, 생명보험 상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설계사분들, 대리점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합니다. 업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 감독주의, 그리고 이런 회사들, 생명보험 회사 뭐 이런 것들 다 규제 감독하는 그런 법률이 바로 보험업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법률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 간에 이제 공정거래, 독점하면 안 되죠. 담합을 우리는 공동행위라고 합니다. 짜고 치는 거.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바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시장법. 이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자본시장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를 규율하는 거냐면은 집합투자. 우리 세금에서 잠깐 설명드렸나요? 집합투자. 이거를 우리는 흔히 펀드라고 얘기한다. 펀드와 관련된 투자 상품들을 규율하는 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 중에서도 펀드로 운용되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변액보험이에요. 변액보험. 이 변액보험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이제 자본시장법이다. 물론 변액보험에서 이제 변액 투자 상품이다. 보험이니까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고요. 물론 상법에 다른 것도 적용도 받지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우리 예금자보호법 여러 가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험사기 치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여러 가지 다 나온다. 그래서 이 표로 다 쭉 정리돼 있죠. 정리돼 있다. 그게 뭐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관의 토대가 되는 법률, 그리고 보험계약의 근거 법률은 상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품을 규율한 법률을, 그리고 관리 감독과 관련된 근거 법률은 보험업법인 거고요. 독점 규제는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변액보험은요 자본시장법 이런 것도 적용받는다. 이게 매칭이 좀 잘못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뭐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이 자본시장법이다 그럼 틀리죠. 그래서 연결형 묻는 문제를 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의 생명보험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 보죠. 생명보험.
자, 우리 상법을 처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상법에서는 지금 계약의 근거 법률이니까 생명보험 쪽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생명보험 계약이란, 이런 말이 나와요. 계약자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보험업법이 또 나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생명보험 상품이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얘기한 법은 상법, 상품을 얘기한 법은 보험업법. 자, 이것도 구분하는 문제가, 그쵸? 자, 여러분, 생명보험 상품은 뭐예요? 생명,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살았을 때 주는 것을 생존보험, 죽었을 때 주는 것을 사망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주는 그런 상품이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요 뒤쪽의 내용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생존, 사망 이런 것들 빈칸 채우기 문제, 위험보장에 대한 대가로 위험보장 빈칸 채우기 문제, 그 근거법률은 상품이니까 보험업법 빈칸 채우기 문제, 이런 빈칸 채우기 유형의 문제들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생명보험의 정의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업법 쪽에서는 여러분들 보험업법 시행령 쪽에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생명보험 상품, 그리고 우리가 퇴직보험 상품, 연금, 퇴직보험 포함해가지고 퇴직연금 포함해서 연금보험 상품,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구체적인 상품으로 규정합니다. 자, 이거 생명보험이란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보장하는 상품. 자, 연금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았다, 살았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포함하는 거니까 죽었을 때는 연금 안 나와요. 그쵸? 퇴직했을 때 보장해주는 연금 주는 상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퇴직했다, 저 이런 것들도 빈칸 채우기 문제. 생명보험 상품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어렵나요 이게? 그쵸,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다음 여러분들 생명보험 상품하고 비교하는 표가 이제 손해보험하고 나오죠. 손해보험하고. 자, 손해보험은 여러분들 대부분 단기 상품이 많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손보상이 원칙이에요. 실손보상. 대원칙이 손해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절대 이득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면은 내가 가입한 금액 뭐 10억 원이 나오는 거냐? 아니에요. 화재 난 그 손실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생명보험 쪽은 여러분들 우리가 종신도 되죠. 장기죠. 그렇죠? 그리고 정액보상이잖아요. 따박따박 사망보험금 1억 나오는 거지 실제 몸값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한 금액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정할 수가 있어요. 건물 가격 10억 딱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할 수가 있다. 그거 한도로 실제 손해난 것만 보상하겠다. 뒤쪽에 여러분들 재산보험 파트 공부할 때 이게 딱 정하는 금액 너 얼마짜리야? 이게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이익. 그래서 손해보험 쪽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고 이 금액을 최고 한도로 지급하고 절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죠? 이득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에 비해서 생명보험, 인보험 쪽, 사람과 관련된 보험들은 뭐 재산보험도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죠. 그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이니까. 재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피보험이익을 얘기하면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보험 쪽에서의 얘기다. 뭐 이 얘기가 뒤쪽에 나오는 거죠. 재산보험 파트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손해보험하고 비교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생명보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그게 이제 21번 문제에 나오겠죠. 22번 문제. 특징들. 특징, 특성. 너무나 쉬운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 여러분들 유상상 무계약이다. 우리 앞쪽에서 다 봤던 거잖아요. 그죠? 대가를 주고받는다. 대가성 계약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 여러분들 분료식 낙성 계약이다. 승낙이 떨어져야지 성립한다. 두 당사자가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부합 계약이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험회사는 상품을 만들죠. 이제 약관을 만들어요. 약관을 토대로 가입자들이 가입하면 되는 거지. 이 약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입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특성을 부합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관의 일부를 나한테 맞춰서 해주세요. 나만의 개별 약관, 개인적으로 약관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약관 전체를 받을지 안 받을지만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바로 부합계약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때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 원칙.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좀 상위 개념, 우리 고객님이 좀 하위 개념, 좀 약자 개념 이렇다 보니까 잘못 구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라든지 감독 부분이 엄청나게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부합계약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약관 나오면 부합계약, 작성자 불이익 나오면 부합계약,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라면 부합계약성을 얘기를 한다. 이거 연결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여러분들 사행계약이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예요. 보험 사기라든지 그죠?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연성, 그렇죠? 장래에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거지 필연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성. 이게 바로 사행계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선의계약성이다 이런 말 합니다. 선의. 자, 이런 사행계약성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 사기치고 그쵸? 숨기고 가입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한 사람만 가입해라 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더라이팅 해야죠. 언더라이팅.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언더라이팅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조사. 그게 뭐죠? 계약 전 알릴 의무죠.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그 이유가 생명보험 계약이 선의 계약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하 부분 뭐 굳이 시험 문제 뭐 자주 안 나오는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제목자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선의 계약성하고 연결해야 돼요. 혹시 부합계약, 사행계약 뭐 이런 거랑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연결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란 얘기예요. 이런 키워드들을. 특히 요 세 개. 부합계약, 사행계약, 선의계약성. 다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뭐 계속계약 상행위성, 개별성, 단체성 넘어가고요. 자, 우리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인 특성들 또 보게 되면은 무형의 상품이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장기 효용성 상품이다. 보통 여러분들 배고프면 밥 먹죠. 밥은 유형해 보이는 상품으로 먹자마자 즉시 내가 효용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가입하자마자 즉시 효용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자,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수요가 비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오면은 여러분들 사기 계약의 특징이잖아요. 자발적인 계약. 대부분 비자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고 고객들 만나서 보장 준비를 철저히 하셔라. 이런 것들을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승낙과 절차가 필요하죠. 당연하죠. 계약 후에 관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나요? 계약 유지 단계에서는 계약 관리 내용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만기 전에 7일 전에 계약자 수익자에게 만기 안내도 해주고, 갱신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갱신 안내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하란 얘기죠. 상품 판매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 22번의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 파트 보겠습니다. 상품의 구성. 자, 우리 상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주계약, 특계약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게 23번 문제겠죠. 대표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문항수 이렇게 적어드리는 게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99%, 제 생각으로는 99%는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우리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 어차피 생명보험이니까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죠.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에요. 첫 번째 줄에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그 보험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상품을 개발할 때는 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기초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서류. 기초 서류를 떠나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생명보험의 기본 이론에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잡아라.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원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원칙 하에, 그게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거 원칙 하에서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데, 이 상품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약관이라는 거예요. 약관.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떻게 우리 회사가 운영할 겁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업방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는 얼마로 결정하고 나중에 얼마의 해약 환급금을 계산할 겁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들, 그죠?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품의 내용은 이렇고요.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이거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기초 서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초 서류. 그래서 기초 서류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뭐 보험 증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약관 및 각종 방법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 보험 회사는 제일 상급 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금융위원회. 그렇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되는 게 원칙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신고 안 하고 판매해도 돼요. 대부분 요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의무보험이라든지 뭐 새롭게 만들어진 상품, 법률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상품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만약에 신고할 거면 어디에 신고하라고요?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다라는 거. 자, 그럼 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특약. 그래서 주계약은 여러분들 그 상품의 아주 기본 본질이 해당되는 내용들, 우리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사망보험금 얼마, 이게 주계약이죠. 보험료 얼마, 여기까지. 기본이 되는 부분, 보장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 주계약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개발해서 판매하면 돼요, 원칙상. 요렇게만 종신보험 판매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뭐 알종신 이렇게 얘기해요. 알짜배기 종신. 자, 그런데 보장을 더 넓히려면 여러분들 특약을 붙이죠. 특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계약과 함께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특약이 있고요. 일반적인 특약들은 이제 선택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무 부과 특약은 꼭 들어가는 거고, 선택 특약은 내가 선택해서 고르면 돼요. 자, 우리 선택 특약에서 예를 들어서 암 특약이다, 암 보장. 요거 종신보험에 암까지 같이 결합해서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뭔지? 이거 원래는 여러분들 요거 암보험이라는 게 별도의 상품이 별도에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약으로도 들어가고 개별 상품으로도 판매하고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특약을 개발할 때도 주계약처럼 이런 상품, 약관이라든지 이런 거, 기초서류 똑같은 개발 절차는 똑같은 겁니다. 독립상품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주계약만 판매는 가능해요. 특약은 선택 안 하고. 근데 특약만 판매가 가능할까요? 특약만? 여러분들 주계약이 없고 특약만 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특약만 판매하고 싶으면 이거를 주계약으로 해서 암보험을 별도로 만들어서 판매해야죠. 그렇죠? 동일한 상품 개발 절차는 똑같지만은 특약만의 판매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또 우리 마지막에 이제 분류를 하죠, 여러분들. 가입자의 이렇게 암 특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예요? 보장을 더 늘리려고, 그쵸? 추가하려고 가입하는 특약인 거잖아요. 보장을 넓히려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특약보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비해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특약이 있어요. 자, 요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도성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성 특약.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험료가 없어요.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이런 특약을 해줍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박스에 나와 있죠. 제도성 특약의 종류. 그죠? 순서를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전환 특약 보죠. 연금전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종신보험에서 만약에 70세가 되는 시점에서 안 죽었다,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다. 그럼 종신보험을 해약하면 돼요. 그럼 해약 환급금이 나오겠죠. 그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보험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 연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약하고 다시 연금보험 가입하고 그러지 말고 사업비도 더 추가적으로 비용도 드니까 이렇게 연금으로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뭐 손해보고 그러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이에요. 이거는 전용보험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장성 보험만 해당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어요. 우리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15%. 그죠? 추가적으로.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내 일반 보험 가입하고 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뭐 사고를 통해 가지고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보험이었다라고 하면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 일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애 진단 판정 받으면은 일반 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뭐 추가적인 돈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자, 우리 우량채 할인 특약. 우량채.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언더라이팅에서 계약 인수해서 표준채를 중심으로 하는데 표준채보다 위험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이걸 우량채라고 해요. 우량채들은 보험료를 조금 깎아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돈 내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4번 우리 선직업 서비스 특약. 선직업 서비스 특약. 이거는 여러분들 저 뒤쪽에 우리 제 3보험 파트에서 CI보험 아마 공부할 거예요. CI보험.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 가입했어요.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1억짜리 사망보험금이 나왔고요. 여기에 CI 보험이다, CI 종신보험이다라고 이제 가입한 거죠. 크리티컬 일리스에서 중대한 질병, 암, 뇌, 심장, 그렇죠? 뇌출혈, 그렇죠? 이해됐나요? 심장, 급성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암, 이런 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 진단금으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받는다. 3천만 원을 준다. 별도로 가입하면 별도로 주지만은 이렇게 종신보험을 CI 종신보험식으로 이런 식으로 CI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암 진단 됐으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3천만 원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7천이겠죠? 나중에 사망하면 7천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 비율은 뭐 30%, 50%, 80% 정하기 나름인 거죠. 선지급. 자,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줄 거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 가지 제도성 특약의 종류다. 나머지는 다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요 구분하는 문제 엄청 자주 나와요. 자, 앞 글자 따서 외울까요? 연장 우선, 연장 우선, 연장 우선, 연장자, 나이 드신 분 우선, 연장 우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자, 우리 분류 문제도 한 문제 나오죠. 근데 분류 파트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다. 그러면 24번 문제가 분류 파트의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를 보니까 개인보험도 있고요. 단체보험도 있어요. 물론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분류해서 큰 틀을 먼저 보죠. 우리가 저축성보험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연금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보험, 자, 이런 것들이 뭐 저축성보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존보험에 해당돼요. 사망보험이 아니라 살았을 때 주는 것들. 생존보험이면서 저축성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이 있다. 우리 표에서는 뭐 그 정도 보자고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 뭐 밑줄 친 것들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분류 쪽에서 또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험 가입자 대상이에요. 대상 숫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개인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다. 단체보험은 5명 넘어야 돼요. 이것도 아셨죠? 자, 우리 단체, 개별 증권 아니고 단체로 이제 증권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합계 금액보다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체 합계 보험료보다는 좀 저렴한 보험료로 단체 보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죠? 단체 보험들 회사에서 복리 차원에서 많이 해줍니다.
요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틀려요.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죠. 가입하는 목적이에요. 왜? 라는 거죠. 목적. why? 왜 가입하느냐라는 거예요. 돈 모으려고 그러면 저축인 거고. 그쵸? 나 보장받으려고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나온다. 자, 우리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 모여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안 다치면은, 사고가 안 나면은 남이 다쳤다라고 하면 내 돈은 도와주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상부상주잖아요. 이게 보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 이상 없어도 뭐예요? 다른 사람 쓰는데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내 돈을 다 안 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 안 다쳤을 뿐인 거지. 소멸되는 걸 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라는 거죠.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이 상부상조의 정신이 기본이 이거잖아요. 남 도와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다치고 나중에 여러분들 생존하면은 살아서 만기가 됐다. 안 죽고. 그러면은 내가 납부한 전체 금액 있죠. 그리고 내가 탄 금액, 받은 금액, 만기에 받은 금액 봤을 때 내가 납부한 금액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 그죠? 또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된다. 이해됐나요? 우리 교재대로 할까요, 여러분들? 생존시 받게 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보다 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다 내 돈이죠. 쌓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의 생존시에, 똑같이 생존시에 받게 되는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커야 되겠죠. 커야 될 거예요. 자, 이거를 크다라는 표현을 우리 교재에서는 초과라는 표현을 하자면 초과해야 된다. 초과가 부동어가 요거잖아요. 초과. 그럼 초과하지 않는 거, 이게 요거잖아요. 부동어.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럼 작가나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망했을 때는 많이 타요. 사망할 때 말고. 그죠? 살아있을 때. 자, 요게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정의. 정의. 자, 저축성은 여러분들 장기 계약으로 내가 10년 동안 돈을 모으는데, 자, 1,000만 원 냈는데 1,000만 원 받았다. 10년 동안. 이거는 저축이 아니죠. 단돈 1원이라도 커야죠. 초과. 자, 우리 책에는 말로는 여러분들, 말로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지금 부등호 써드렸죠? 부등호. 부등호. 부등호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출제합니다. 아셨죠? 부등호.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우리 뭐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그런 개념들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고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사고. 생명보험 사고는 뭐예요? 생명, 사람의 목숨. 살았다, 죽었다. 이게 사고죠. 그렇죠? 살았다, 그러면 생존. 죽었다, 그러면 사망. 둘 다다, 그러면 혼합. 그래서 보험을 여러분들 생존보험, 사망보험, 혼합보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리 생존보험의 대표적인 것들은 연금, 교육보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간단해요. 대부분 저축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우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들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종신보험, 일정 기간만 보장해주는 정기보험 이렇게 구분하죠. 자, 우리 정기보험 쪽은 여러분들, 정기보험 쪽은 원칙상으로는 자, 이렇게 보장성 보험으로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중 만기 되면 타는 금액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요. 조금 더 납부하고 만기 환급형으로도 설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순수 소멸성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만기 환급형으로도 이렇게 판매된다. 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사망 보장하는 것은 종신보험밖에 없다 그러면 틀리죠. 둘 다 있습니다. 정기보험도. 아셨죠? 그래서 종신보험에 정기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5천만 원 보장된다. 종신보험 가입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이들 키울 때까지는 내가 죽으면 좀 위태로우니까 내가 70세까지는 추가적으로 요 일정 기간 동안은 5천만 원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요 정기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고 정기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정리들이 이제 하나하나 돼 가네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죠. 이거 분류 기준과 어떻게 상품들을 나누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계정 여부에 따라서 계정에 따라서 우리는 일반 계정 상품과 특별 계정 상품이 있다. 자, 우리 일반 계정은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 취급하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보험료들을 다 상품별로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하나의 통장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사 계정이다 라고 해서 일반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운용되는 수익률 요걸 가지고 우리는 공시이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시이율형 상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품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상품하고 섞이면 안 돼. 우리 앞쪽에서 공부했던 세금에서 여러분들 그 연금 계좌 있죠? 연금 계좌. 우리 나이퍼는 세액공제 해주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은 다 분리해서 합니다. 그리고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즉 회사의 이자율 이걸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달리 운영되는 게 있어요. 특정 자산의 수익률에서 연동하는 수익을 주는 거, 그리고 펀드로 운영해서 실적 배당이라고 합니다. 실적 배당으로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같이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연금 계좌에 해당되는 거 볼까요? 우리가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특정 자산과 연계된 수익, 자산 연계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로 운영되는 실적 배당, 변액보험이에요. 자,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들, 그죠?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뭐 외화 보험, 달러 보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거 지금 5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요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일반 계정 상품, 특별 계정 상품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지 잘 나와요. 자, 다음 여러분들 금리를 어떻게 줄 거냐, 수익을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우리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금리 확정형 그리고 금리 연동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요 공시이율형으로 주는 건데, 자, 확정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변동하거든요. 이 변동금리를 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세팅하고 하는 것은 금리 확정형 끝까지.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을 어떻게 줄 거냐 봤는데 여기 자산 수익률, 특정 자산 수익률로 줄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자산 연계형. 그리고 변액보험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적으로 주겠다. 실적 배당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요 자산 연계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 그죠? 주가 지수 중에서 자, 요런 수익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수익률에 연동해서 우리 이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좀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공학입니다, 여러분들. 금융공학.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안 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금융공학에서는. 다른 파생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을 하게 되면은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는 금융 쪽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시면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산 연계형 요 상품은 1 내지 2% 이상의 수익률을 보증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경우를 없어요. 그나마 좀 안정적이란 얘기죠. 수익을 좀 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에 비해서 실적 배당형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00% 실적 배당이에요. 실적이니까 플러스 날 수도 있고 왕창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왕창 적다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모두 계약자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보험 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보험은 변액보험이에요. 실적 배당. 그 위험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은요. 수익률도 가장 좋은 게 변액이에요. 혹시 시험 문제가 자산 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럼 틀려요. 수익률은 변액보험이 더 유리한 거예요. 다만 손실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자산 연계형은 수익은 일정 부분 보지만 변액보다는 수익이 높지 않고 안전한 밑에 막도 있다.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 있죠. 저 뒤쪽에 제3보험 파트에서 실손의료보험 또 공부하겠지만은, 자, 우리 따박따박 정액으로 주는 것을 정액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발생한 손실 부분만을 보상하는 보험을 우리는 실손보험이다. 자, 실손보험은 여러분들 자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100% 다 안 줘요.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주계약은 20% 자기 부담, 그리고 특약은 30% 자기 부담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갱신 여부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 보험으로 구분하죠. 갱신, 비갱신. 요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와요. 자, 우리 갱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자, 이 장기 보험이잖아요. 앞으로 뭐 30년 후다, 40년 후다, 이후에 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지금 세팅합니다. 월납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이렇게 세팅해서 이때까지 납부하세요. 그러면은 이 보장을 다 해드릴게요. 불안하죠. 나중에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그런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비갱신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죠? 요거는 기존의 경험치가 많아가지고 세팅된 보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앞으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런 경우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갱신으로 판매해야 될까요? 비갱신으로 판매해야 될까요? 갱신으로 판매해야 되겠죠. 상황에 맞게 여기까지는 5만 원, 6만 원 올리겠다. 또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가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이 높죠. 안정적으로 보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갱신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품들은 질병보험이라든지 실손보험이라든지 간병, 특히 간병, 그렇죠? 앞으로 간병 비용이 여러분들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끝까지 고소하면은 보험사는 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비갱신이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표준형 보험과 저해지 환급형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표준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종신보험 쪽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죽을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은 줍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월납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우리가 20년간 납부하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자, 그러면은 그 20만 원 안에는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 중간에 이럴 때 해약하는 사람들 있죠? 해지할 때. 그러면 해약 환급금이 이 정도 지급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소멸돼가지고 어찌어찌 갈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책정을 한 거였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저해지 환급형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 해약 환급금이 이만큼인데 당신한테는 해지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50% 저해지면은 기존의 표준형보다 50%, 정확히 50%는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그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50%만 해약 환급금 주겠다. 요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그러니까 적게 주니까 20만 원까지 안 받아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15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똑같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니까 똑같이 갑니다. 가급적이면 해약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겠죠. 15만 원으로 1억 보장 평생 가니까 20만 원으로 1억보다는. 근데 중도에 뭐 사건이 있으면 해약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표준형과 저해지형의 차이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 저해지 환급형을 많이 판매하고 무해지도 있어요. 아예 제로로 안 주겠다. 이때까지는 납입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보험료는 더 싸겠죠. 뭐 1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험사는 상당히 위험 부담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표준형은 과거의 경험치 하에서 통계치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됐지만은 저해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15만 원으로 판매를 했는데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결국 1억 원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20만 원 받아서 1억 원 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15만 원 받아서 1억 원 줘야 되니까 손실 볼 수도 있어요, 보험사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거죠. 이게 저해지나 무해지 쪽은 보험사 입장에서.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싸니까 끝까지 갈 거면은 더 유리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 그리고 배당보험과 우리가 무배당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됐습니다. 자, 우리 상품 분류까지 뭐 요 정도 봤고요. 이제 각각 있는 종신보험부터 주요 상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